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9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 익힘 82쪽, 83쪽인데요. 먼저 영상을 정지해 두시고 82, 83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풀이와 정답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렸습니다. 자, 여기 반원 도형이 있는데요. 평면 도형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360도로 돌렸을 때 입체 도형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 하나에다가 반원 모양의 스티커, 색종이를 붙여보고 그 다음에 이 나무 막대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구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것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우리가 이 모양이 구 모양이 된다는 것을 수학 교과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입체 모양의 입체 도형으로서의 구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1번 보시면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 이것은 다가 되겠죠. 우리 나머지 가, 나도 해봤지만 가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을 돌려서 만들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직각 삼각형을 돌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는 반원을 돌려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만든 입체 도형의 반지름. 지금 이 입체 도형이 9이거든요. 즉 9의 반지름이 몇 센티미터인가요?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9의 반지름은 처음 돌리기 전에 있었던 반원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원래 처음 있었던 반원의 반지름이 6cm입니다. 지름이 12cm니까요. 따라서 9의 반지름 역시 6cm가 되겠습니다. 3번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만든 입체 도형, 즉 이것이 9인데요. 9에서 각 부분의 이름을 네모 안에 써 넣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것은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비슷했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9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을 9의 중심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9의 중심에서부터 9의 겉면의 한 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9 겉에 있는 면의 한 점까지 이은 그 선분의 길이를 9의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 9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 겉면에 있는 점을 이은 선분, 이것도 반지름이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 이은 선분, 이것도 반지름이 되고요. 여기 겉에 있는 이 부분도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9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의 개수가 무수히 많았던 것처럼 9에서도 반지름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수학 익힘 83쪽입니다. 입체 도형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기에서 골라 그려보세요. 지금 보기에 있는 도형이 원, 사각형, 삼각형 세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지금 입체 도형을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리면 됩니다. 주어진 입체 도형이 구와 원기둥과 원뿔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수학 교과서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구를 한번 살펴보면 위에서 본 모양,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모양은 원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이 원 모양은 사실 여기 가운데 가장 두꺼운 부분의 모양과 같습니다. 크기가 같은 이 정도 되는 원 모양이고요. 앞에서 본 모양도 사실 이것은 원 모양입니다. 이 원 모양도 이것과 동일한 크기의 원 모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옆에서 보아도 그 모양이 원이 됩니다. 즉 입체 도형 9의 특징은 위, 앞, 옆, 아래, 뒤 어디서 보든 그 본 모양은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원 모양입니다. 실제 여러분 집에 있는 공 모양, 축구공이나 아니면 테니스공, 어떤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을 다양한 방향에서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보아도 같은 크기의 원 모양으로 관찰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원 기둥인데요. 원 기둥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밑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 기둥을 위에서 본 모양 역시 원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앞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은 지금 이 사각형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본 모양은 이런 사각형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서 본 모양도 뭐 앞에서 본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옆면이 굽은 면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그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원뿔을 보겠습니다. 원뿔을 위에서 본 모양, 교과서 설명할 때 말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쪽 밑면이 보일 거예요. 가장 두꺼운 부분이니까요. 가장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에서 본 모양은 원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앞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은 여기 위에가 뾰족하고 아래는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선분이 이어진 이 모양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모양은 앞에서 본 모양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양 또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옆면이 다 굽은 면,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옆에서 본 모양은 앞에서 본 모양과 같이 삼각형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와 원기둥과 원뿔, 입체 도형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위에서 본 모양은 전부 다 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작아졌죠? 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은 서로 같습니다. 구에서도 서로 같고요. 그 다음 원기둥에서도 서로 같고 원뿔에서도 서로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구는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 모두 같고 원기둥은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원뿔도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정도만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반으로 잘랐을 때 원래 이걸 기준으로 돌리면 9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것을 잘랐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돌렸을 때 원기둥이 나오고요. 이것도 이렇게 이것을 기준으로 돌렸을 때 원뿔이 나옵니다. 그런 특징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줄 수 있겠네요. 5번 원기둥 원뿔 9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지혜와 슬기가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구와 원뿔은 뾰족한 부분이 있지만 원기둥은 뾰족한 부분이 없어. 지금 지혜의 말을 보면 원뿔은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제일 위에 있죠. 그런데 구는 뾰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뾰족한 부분이 없는 도형은 원기둥뿐만 아니라 구도 뾰족한 부분이 없는 도형입니다. 따라서 구, 원기둥, 지금 지혜의 생각에 보충을 해보면 구에도 뾰족한 부분이 없다라고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슬기의 말을 한번 볼게요. 구와 원기둥 원뿔은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모두 원이야. 지금 바로 여기 4번에서 살펴봤죠.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모두 원인 도형은 구뿐입니다. 원기둥과 원뿔은 앞과 옆에서 볼 때 원기둥은 사각형, 그리고 원뿔은 삼각형이었죠. 따라서 원기둥, 원뿔은 위에서 본 모양과 앞에서 본, 앞뿐만 아니라 앞, 옆에서 본 모양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구에 대한 수학 익힘 풀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학 익힘 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